일단은 뭐 농도는 이제 용액의 농도 이런 거잖아요. 진하기 뭐 이런 건데 화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도가 있어요. 몰농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용해는 용질이 용매랑 잘 섞이는 거를 용해라고 해요. 잘 섞이는 거. 고르게 섞이면 용해라고 합니다. 고르게 섞이면. 용액은 균일한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해요. 균일한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의 정의예요. 균일한 혼합물. 보통은 이제 고체 물질이 용질이 되고, 용매는 물이나 이런 어떤 액체가 많이 용매가 되죠. 용질은 녹는 물질이고, 용매는 녹이는 물질이고, 녹는 과정은 용해고, 잘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하고, 만약에 이제 석출될 수도 있습니다. 석출되는 건 이제 녹았었던 물질들이 이제 고체 물질로 석출되는 거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체끼리 만약에 잘 섞여 있다. 그래도 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합금 만들 때 있어요. 합금을 만들 때 굴이랑 아연을 녹여가지고 잘 섞은 다음에 다시 고체로 굳혀요. 황동도 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용매냐? 많은 애가 용매가 돼. 많은 애가. 액체끼리도 이제 물이랑 설탕은 액체 고체구나. 그러니까 이제 용매는 물이고 설탕은 용질이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액체. 에탄올이랑 물 이런 건 액체죠. 근데 그러면 누가 용매냐? 많은 애가 용매야. 많은 애가 용매예요. 많은 애가 용매가 됩니다. 지금 에탄올이 90% 물 10%면은 에탄올이 용매가 돼요. 기체들도 균일 혼합물로 섞여 있을 수 있어. 공기처럼. 그런 애는 이제 질소가 더 많잖아. 공기에. 질소가 용매가 됩니다. 질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읽어두시면 되고. 용해가 되려면, 잘 섞이려면 성질이 비슷해야 됩니다. 성질이. 극성 용매는 뭐 물처럼 요거는 좀 나중에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산소 쪽이 마이너스 성질을 가지고 수소 쪽이 플러스 성질을 가집니다. 이게 공유 전자쌍을 잡아당기는 능력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는 용매야. 물이잖아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요 하얀 애가 수소인데, 수소가 염화 이온을 둘러싸면서 녹이고, 왜냐면 이제 플러스나 마이너스 간의 인력이 있으니까. 나트륨 이온인데, 나트륨 이온은 산소 쪽이 둘러싸면서 녹여요. 이런 식으로. 극성 물질들은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근데 무극성인 애들은 극성인 애랑 섞여 있으면, 극성인 애들끼리 인력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뭉쳐 있어요. 그러면 안 섞이는 거예요. 물하고 기름하고 섞잖아. 그럼 물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안 섞입니다. 근데 기름들끼리 있어. 무극성인 애들끼리 있어. 그러면 잘 섞여요. 극성인 애들끼리 있으면 잘 섞이고. 그런 거를 이제 뭐 끼리끼리 잘 섞인다 뭐 요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용해가 잘 되려면 성질이 비슷해야 한다. 그래서 염화나트륨이나 암모니아나 염화수소 이런 애들은 다 극성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물에 잘 녹고, 벤젠이나 아이오딘이나 이런 애들은 사이클로헥센 무극성 용매, 이게 무극성 용매거든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무극성인 애들은. 그래서 끼리끼리 성질이 비슷해야지 잘 섞인다. 뭐 알고 있으시고. 수화는 이제 물이 둘러싸는 거를 말합니다. 물이 둘러싸서 이렇게 녹이는 걸 수화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온 결합 물질은 이렇게 물에 수화가 되고, 설탕도 이온은 아니지만 설탕 분자에 극성 부분들이 있어요. 극성 부분들이. 그 극성 부분들을 극성 용매가 잘 감싸면서 녹입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농도인데,
농도의 이제 퍼센트 농도는 전체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해서 나타내면 되죠. 예를 들어서 10%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려면 수용액 100g 안에 염화나트륨이 10g이 들어있으면 10%야. 이거를 좀 착각해서 물 100g 안에 염화나트륨이 10g 있으면은 10g 있으면 10%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거 다 더하면 110이잖아. 이거는 110분의 10 곱하기 100 해서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합쳐가지고 100g이어야 돼. 그러니까 10%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려면 물은 90g 있어야 되고 염화나트륨이 10g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뭐 그런 거 알아야 하고, 원래 뭐 용액의 질량에다가 퍼센트 농도 그 비율 곱하면 용질의 질량 구할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용액이 100g인데 예를 들어서 뭐 25%가 뭐 소금이다. 그러면은 25로 곱하는 게 아니라 100분의 25 곱하면은 이제 25g이 소금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 아시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ppm은 파스 퍼 밀리언, 뭐 파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100만 개 중에 몇 개, 이게 ppm입니다. 그러니까 그람으로 따지자면 100만 그람 있을 때 몇 그람. 뭐 50 ppm 이러면 전체 100만 그람 중에 50그람 이런 뜻이 됩니다. ppm이면 뭐 5 ppm 이러면 만약에 100만 그람 있으면 5그람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좀 약간 유독한 물질들이나 이제 중금속 이런 것들은 농도가 조금만 높아도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ppm 단위로 측정을 해요. ppm 단위. 퍼센트 단위로 하지 않고 그런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몰 농도. 일단은 정의를 다 잘 외우셔야 돼. 정의를.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농도라고 합니다. 이게 용매가 아니라 용액입니다.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몰농도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용액이 1리터 있는데 그 안에 용질이 1몰이 있어. 그러면은 이 1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이거 m이라는 단위로 쓰는데 읽으실 때는 몰농도라고 읽으시면 돼. 읽을 때. 그러니까 0.1 몰농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0.1 몰농도의 탄산수소 나트륨 수용액. 그러면은 단위를 좀 풀어서 쓰는 게 좋은데, 몰농도라는 게 뭐냐면 몰 퍼 리터예요. 1리터당 0.1몰씩 들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1리터당 0.1몰씩 들어있다. 그거를 1리터로 곱하면은 0.1몰이 있구나. 자, 그래서 몰농도는 일단 몰농도를 구하시려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근데 요거는 약자로 그냥 라지엠으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라지엠 쓰면 꼭 분자량 같긴 하지만 아무튼 요걸 많이 씁니다. 그럼 N은 몰수는 MV야. MV. 몰농도 곱하기 부피. 용액의 부피. M이 V분의 N이잖아. M이 V분의 N이잖아. 그쵸? N은 NV. 지금 MV 한 겁니다. 이게 지금. M 곱하기 V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몇 g인 줄 알려면은 여기에다가 분자량 곱하면 되죠. 분자량이 40g per 몰이에요. 그러면 4g이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그런데 이 용액의 부피라는 게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온도가 높아지면 용액의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하므로 몰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져요. 온도에 따라 달라지기는 해. 근데 보통 실험실에서 하는 거여서 실험실에서 뭐 실험하는 거기 때문에 실험실의 온도가 한 25도씨 뭐 이 정도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가 편리하냐면 어떤 용액에서 내가 몇 몰을 취해야 한다. 그럼 0.1 몰농도짜리야. 이거를 알면 내가 0.1몰의 용지를 취해야 하면 여기에 부피 얼마를 곱하면은 얼마를 얻을 수 있다는 식을 이용해서 1리터를 사용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몰수기 때문에 몰농도를 이용하면은 용질의 몰수 이런 걸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몰수는 MV야, MV. 용액 부피 V고요. 용질의 양 몰수는 MV야, MV. M은 몰농도는 V분의 M이죠. 부피분의 N이고. 특정 물질의 몰농도인 용액을 제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아직 화학과는 아니지만 뭐 이런 거는 실험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 학교에서 실험 뭐 수행평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전자절은 용질의 양 재려고 하고요. 질량 재려고 하고, 비커는 이제 담는 용기로만 써요, 사실은. 용액을 부피 플라스크에 옮길 때 사용. 여기 눈금이 있지만 이 눈금을 활용해 가지고 부피를 재는 건 아니야, 사실. 이게 되게 부정확하거든요. 볼이 넓으면 조금만 이제 오차가 발생해도 전체적인 오차가 커지기 때문에 비커로 부피를 재지는 않아요. 그냥 담는 용기로만 사용하고, 부피 플라스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거. 거기에 표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표선. 이 표선까지 부으면은 뭐 1리터다. 요런 용기야. 근데 요거는 되게 여기가 폭이 좁고, 그 다음에 원래 정확하게 만들어요. 만들 때 자체. 그래서 여기에다가 부피를 재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씻기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용매를 이제 흘려줄 때 쓰는 거고요. 용매를 흘려줄 때 쓰는 겁니다. 자, 얘를 보세요. 황산이 196g 있대. 근데 황산의 분자량은 98이래. 이거 몇 몰이죠, 몇 몰? 2몰이죠, 2몰. 그래서 이걸 녹여서 용액을 2리터를 만들었어. 몰농도를 구하세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용액의 부피 2리터, 용질의 몰수. 1몰 농도. 1몰 농도. 이해하세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하면은 몰 농도 나옵니다. 몰 농도. 그 다음에 몰 분율은 몰수의 뭐 비율이야. 몰수의 비율. 몰 분율은 메탄올 1몰이랑 몰 4몰을 섞으면은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해. 전체 몰수 5몰이잖아, 5몰. 5몰 중에 메탄올은 1몰이잖아요. 이게 메탄올의 몰 분율이야. 5분의 1. 어려운 건 아니야. 분율은 뭐 비율 같은 거지, 비율. 전체 5분의 4. 이해하시죠? 네, 몰수 비율이라고, 몰수 비율.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몰수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 용액의 몰 농도. 이런 거 이제 희석할 때 물을 넣잖아, 물을 넣으면은 용질의 몰수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수학 시간에 많이 풀잖아요. 물 넣으면은 용질의 몰수에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고, 희석할 때는 용액의 부피가 달라지지. 보통 부피가 커지죠. 네, 그럼 몰 농도가
변할 수 있지. 용액의 혼합과 몰농도. 이거 혼합될 때 각각의 몰수를 계산해서 더하시고 그거를 전체 부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제 몰수를 더하시고 전체 부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용액에 용질을 가할 때, 용질 가할 때 몰농도 증가하죠. 몰농도 증가합니다. 부피도 약간 증가할 수 있고요. 질량 증가하기 때문에, 몰수 증가하기 때문에 몰농도 증가하죠.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농도 환산인데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식이 엄청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이제 잘 봐요. A% 용액의 밀도가 D g/ml일 때 이 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보자. 이게 %부터 이렇게 출발해야 할 때는 이 용액이 100g 있다라고 가정하고 푸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몇 그램 있다라고 가정하고 풀어도 돼 원래. 이게 농도에서는 100g이 쓰나 10g이 쓰나 농도는 똑같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하고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0g 있다라고 치면 %니까 내 목적이 뭐냐면 나중에 몰농도 환산할 겁니다. 몰농도는 뭐 해야 되냐면 용액의 부피분의, 근데 이게 리터 단위야, 리터 단위. 용질 몰수야. 그 100g 중에 A%니까 봐봐요. 100분의 A가 뭐지? 용질이야, 용질. 용질이야, 용질. 뭐 한 거냐면 이제 g으로 바뀐 거 지금 현재. A g 있는데 근데 분자량으로 나눠주셔야지, 분자량으로 나눠줘야지 뭐가 되죠? 이게 g이고 이거 g이고 g퍼몰이니까 그러니까 몰수가 되죠? 그래서 지금 얘가 MW분의 A가 뭐지? 여태까지 한 게 뭐지? 용질의 몰수야, 용질의 몰수. 그 다음에 이제 용액의 부피인데 용액의 부피 알아야 되는데 100g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밀도를 알아야 돼. 밀도 D g/ml. 밀도로 나눠주면은 뭐가 되죠? 뭐가 되죠? 이렇게 나누면 뭐가 되죠? D분의 100 밀리리터 이렇게 되죠. 근데 용액의 부피인데 이것도 부피긴 하지만 무슨 단위로 넣어야 되지? 무슨 단위로? 리터 단위로 넣어야 돼. 이건 밀리리터잖아요. 그러면은 1000분의 1을 해주셔야지 리터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100ml면은 몇 리터죠? 100ml 몇 리터예요? 0.1이지 0.1. 1000으로 나눠주셔야지 리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10d리터죠. 10d리터. 다 있어요. 여기는 이제 10d분의 1 리터 분의 용질의 몰수 이거죠. MWA. 그럼 이거는 역수치해서 곱하면 되니까 MW분의 10AD. 이런 게 나오죠, 그쵸?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를 자체를 외울 필요는 사실 없고 필요한 거를 이제 환산해 가지고 바꿔주시면 돼. 그래서 이 MW면 10AD 뭐 이렇게 구할 수는 있는데 뭐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없으면 이걸 외우지 마시고 정신 차리면 돼. 정신 차리면 밀리리터는 리터로 바꿔 놓으셔야 되고, 분자에는 용질의 몰수가 들어가야 되고, 분모에는 용액의 부피가 들어가야 되고, 리터 단위로. 몰농도를 %농도로 환산하기. 근데 이게 몰농도로 처음에 나오면 1리터로 하시는 게 좋아요. 1리터. 1리터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B 곱하기 1리터 하면은 용질의 몰수가 나와요. B 몰 퍼 리터 곱하기 1리터 하면은 용질의 몰수가 나와요. 그 다음에 퍼센트 농도니까 이 용질의 몰수를 뭘로 곱해야 되죠? 분자량 곱하면 돼. 분자량. 그럼 이게 질량이야. 이게 질량. 이게 질량이고, 용액이 지금 1리터인데 용액의 용액의 밀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밀도가 안 써져 있네. 밀도 알아야 됩니다. 밀도. 왜냐면 이제 얘가 1리터인데 1리터는 1000ml죠. 1000ml 곱하기 d 그램 퍼 밀리리터. 그래야지 1000d 그램의 용액이 있다. 용액이 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 한 건데, 이거는 용질의 질량이고 1000D는 용액의 질량이고, 이거는 용질의 질량이고, 곱하기 100 하면 되죠. 퍼센트로 바꿔야 되니까. 그럼 약분이 이렇게 돼서 10D분의 BMW 10D분의 BMW 이렇게 나오죠. 그쵸? 나오긴 하는데 10D분의 BMW 막 이거를 막 외우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하면 된다. 요령을 아시면 된다. 잘 봐요. 퍼센트 농도를 몰 농도로 바꿀 거야. 100g 있다라고 하고 푸세요. 황산 용액이 100g 있을 때 이거 해보세요. 이거 몰 농도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차근차근. 자, 몰 농도니까 뭐 해야 되죠?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죠? 용질의 몰수. 그러면은 100g 중에 50%가 황산이니까, 황산은 몇 g이지? 황산은? 50g이죠. 50g 그쵸? 근데 몰수를 알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되지? 분자량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눠주셔야 돼요. 98g per 몰로. 그래야지 이제 얘가 몰수가 되겠죠. 몰수. 그래서 용질의 몰수 분자에 들어갈 거는 했고 58분의 50 하시면 되고, 분모에 들어갈 건 용액의 부피인데 100g일 때 이 밀도 있지, 밀도. 나는 부피를 알아야 되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부피는 밀도분의 질량이에요. 밀도는 얼마라고 되죠? 이걸로 되어있고 1.47. 그 다음에 부피는 아니지, 부피를 알아야 되니까 질량이지. 질량은 몇 g으로 하기로 했죠 우리? 용액이 100g이죠? 그러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잘 봐. 얘가 g이고 얘가 그램 퍼 밀리리터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겠어요? 밀리리터가 나오죠? 근데 리터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100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지 리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14.7분의 1이네. 그쵸? 여기에 14.7분의 1리터. 요거는 몰수. 그러면은 98분의 50 곱하기 14.7 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이걸 계산하면 7.5 나오나 봐. 7.5 여기는 1.74 곱하기 10 했는데 나는 여기 14.7로 미리 되어 있는 거야 지금. 네. 몰농도 용액 제조하기. 자, 이런 게 있죠. 0.1몰 농도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만들어라 하면 먼저 계산을 먼저 하셔야 돼요. 먼저 이걸 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부피 플라스크가 몇 리터짜리인가를 알아야 돼요. 1리터짜리 할게 그냥. 그러면은 나는 1리터 만들 건데 0.1몰 농도니까 0.1몰 퍼 리터인데 1리터짜리 용액을 만들 거야. 0.1몰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수산화나트륨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해요? 네, 얘가 용질이니까. 그러면 질량으로 바꿔야 돼. 0.1몰 곱하기 40g per 몰. 그러면은 4g이 필요한 거야. 4g. 수산화나트륨이. 4g이 필요한 거를 여기다 재면 돼요. 그래서 몇 g이 필요한 줄 알아내시고 이제 실험해야 되는데 4g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수산화나트륨의 특징인데, 수산화나트륨이 조해성이라고 해서요, 주변에 있는 수증기를 흡수해가지고 자기가 막 녹아요. 이걸 실험해 보시면 아는데, 원래 잘 녹지 않는 고체 물질은 사실 유산지라고 하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재해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스르륵 잘 들어가는데, 수산화나트륨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를 막 흡수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막 녹아. 그래서 여기 넣기 전에 막 여기 막 달라붙어 있어요. 제대로 안 들어가거든.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얘를 일단 4g을 재.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요. 근데 넣을 때 여기 막 붙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씻기병에 있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씻어서 여기 넣는 거야. 씻어서. 그래서 비커에 넣어서 막 이렇게 저어가지고 다 녹여요. 녹인 다음에 여기다 넣어요. 근데 이게 가끔 다 안 녹은 다음에 넣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안 녹은 다음에 덩어리로 있는데, 그 상태에서 표선까지 물을 부어서 부피를 맞추면 얘가 녹는 동안에 요게 조금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 녹이고 난 다음에 눈금선까지 부어야지 정확하게 부피가 안 변하는 거야. 그 온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흔들어서 이제 만들면 됩니다. 자, 탐구하기 문제 봐봐요. 내가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전자저울이 필요합니다. 수산화나트륨 고체이기 때문에 저울로 재야 되고, 씻기병 필요하고, 눈금 실린더는 사실 별로 필요 없어요. 눈금 실린더는. 왜냐면 이제 부피 플라스크 활용할 거고, 비커는 녹여가지고 넣어야 되니까 필요하고, 유리막대도 있으면 좋지. 유리막대. 분별 깔때기는 필요 없고, 온도계 필요 없습니다. 자, 0.1몰 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들려고 한다. 계산해야 돼. 0.1몰 농도, 몰 퍼 리터. 1리터당 0.1몰. 근데 500ml야. 이거는 0.5리터야. 0.05몰. 근데 포도당의 분자는 180이라고 되어있죠. 0.05 곱하기 180. 한 분자당 그러니까. 20분의 1이잖아, 그쵸? 그럼 9g의 포도당이 녹아 있는 거다. 이해하실까요, 이거? 네. 113쪽에 농도 계산, 이런 거를 차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8% NaOH 수용액 80g이 있다. 이 수용액에 녹아있는 수산화나트륨의 질량은 80g 중 100분의 8이
NaOH 용질이다. 그러면은 6.4g이 NaOH다. 이해하세요 이거? 요 염화 리튬 1.6g에 포함되어 있는 8% 염화 나트륨 수용액의 질량은 몇 g인지 구하시오. 염화 나트륨 1.8g 포함되어 있는 요 퍼센트는 수용액의 질량 X로 놓으시고 수용액의 질량분에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했더니 8이 나와야 돼. 이거 이해하세요 이거? 전체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하면 8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X는 8분의 1.6 곱하기 100 20g. 이해하세요 이거? 이렇게 식 세워서 하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봐봐요. 요거 요만큼 있다. 이거를 리터로 계산하셔야 돼. 리터 0.2몰 퍼 리터 곱하기 0.2리터는 0.04몰. 이거의 질량 구하세요. 화학식량 나왔는데 1몰당 이거 이만큼이니까 곱하기 58.5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2.34 나오거든요. 예제 옆에 예제 4번 5번 읽어보고 풀 수 있나 좀 해보시죠. 예제 4번 5번 요런 거 근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단위반산하는 거. 자 보세요. 자 요거 수용액 300ml와 요거 수용액 200ml 혼합하여 용액의 부피가 500ml가 되었을 때 몰농도를 구하지요. 몰농도 구하려면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하면 되는데 용액의 부피는 이미 나왔어. 용액의 부피는 0.5리터입니다. 용질의 몰수만 알면 돼요. 이 두 개 곱하면은 몰수가 나오는데 이걸 0.3리터로 하셔야 돼요. 그럼 두 개 곱하면은 0.3몰이고 얘를 0.2리터로 하셔야 됩니다. 두 개 곱하면은 0.4몰이죠. 그래서 0.7을 0.5로 나누는 거니까 1.4 몰농도가 맞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 수용액 4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했다. 용액의 부피는 이미 나왔어. 1000리터로. 그러면 1리터입니다. 이게 1리터. 용질의 몰수만 알면 됩니다. 이거 두 개 곱하면은 용질의 몰수 나오죠. 0.3 곱하면은 0.3몰이고 요거랑 요거 곱하면은 이거 0.4잖아. 리터로 계산하시면 이거 0.8몰이니까 1.1몰이니까 1.1몰 정도. 아시겠어요? 이게 쉬운 것도 이제 천천히 잘 하셔야 하고 퍼센트 농도, 몰 농도로 환산하기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제 써져 있는 거를 해보면 봐봐 이게 36.5%짜리 염산이래. 그러면 이거를 염산 100g 있다라고 하고 푸는 거야. 100g 있으면 염산은 용액이 100g 있으면 염산은 몇 g 있겠어요? 염산은 36.5g 있는 거지. 그쵸? 네. 100g 기준을 해야지 계산이 쉬워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36.5g인데 염산의 분자량 봐봐. 분자량 36.5죠? 36.5g/몰이니까 이게 1몰이라는 거지. 1몰. 네. 1몰이 있고 그 다음에 용액의 부피 알아야 되는데 용액의 부피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환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거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우리 다시 할게. 그럼 이거를 이제 이때 필요한 이거의 부피 요거 곱하면 얼마지? 곱하면 몇 몰 필요한 거지?
1몰 필요한 거죠? 아, 그러면 계산 끝이네. 그럼 36.5g 필요한 거네. 응? 아니, 미안. 그러니까 염산이 36.5g 필요한 거죠? 네. 그러면 용액의 부피 알아야 되죠? 용액의 부피. 용액의 부피. 용액의 부피분의, 봐봐요. x분의 36.5 곱하기 100을 하면은 36.5가 나와야 되네. 맞죠? 네. 용질은 나는 36.5g이 필요한데, 그렇잖아. 그러면 x는 100g 필요한 거예요. 100g.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제 이거 요거를 고치는 걸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문제가 그런 게 아니었네. 그러니까 x 100g 필요한 거예요. 100g 필요한 거고. 이제 6번 1% 포도당 수용액의 농도를 몰 농도로 환산해라. 그러면은 얘를 이 포도당 수용액이 100g 있다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고, 1%니까 용액은 100g 있는 거고 용질은 몇 g 있는 거예요? 1%니까 용질은 몇 g 있는 거예요? 1g 있는 거죠. 1g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몰 농도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분자량으로 나눠 주셔야지 몰수가 되죠. 이해가요 이거? 180분의 1몰 있는 거고, 그런데 100g에 요거를 곱하면 D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D로 나눠줘야 되는 거. D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죠? D분의 100 뭐가 되지? 밀리리터가 돼. 이런 게 밀리리터잖아요. 그쵸? 그럼 리터로 고치려면 이거를 어째야 된다고요? 1000분의 1로 1000분의 1로 곱해주셔야지. 1000으로 나눠줘야지 리터로 바뀌는 거야. 이거 이해하시나, 이거? 그러니까 10ml면 이제 1000분의 10 해가지고 0.01리터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터는 10D분의 1. 봐봐요. 10D분의 1리터야.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그러면은 180분의 10D. 그러면은 18분의 D 몰 농도. 알겠어요, 이거? 연습을 하셔야 돼요. 18분의 D가 되죠. 여기 X랑 Y 뭘 구하라고 되겠구나. 하여튼 몰 농도는 18분의 D가 되고, X는 몰수는 180분의 지금 1인 거죠. 7번. 자, 과망가니스산 칼륨 A와 B를 만드는 과정인데, 화학 식량 있고 밀도 있고요. 얘를 소량의 물에 녹인 후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눈금속까지 물을 가한다. 이랬을 때의 몰 농도를 구하시오. 용액의 부피는 1리터고요. 그럼 얘가 몇 몰인 줄만 알면 되지. 0.1몰이네. 화학식이 158이니까 0.1몰 농도죠. 이해하시죠? 용액이 1리터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용액 A 100ml를 취하여, 그러면 봐봐요. 0.1몰 농도짜리인데 0.1리터만 취하는 거야. 그럼 0.01몰의 용질이 녹아있는데 걔를 1리터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다시 물을 넣어서 용액을 1리터를 만들었대요. 그러면은 비용액의 몰 농도, 퍼센트 농도를 물어봤네. 몰 농도를 물어보면은 0.01이고 퍼센트를 물어봤네. 퍼센트.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0.01몰을 질량으로 바꾸셔야 돼. 질량 곱하기 158 158g per 몰. 그러면 하나 둘 1.58g 1.58g이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비용액의 밀도가 얼마래요? 1이야.
근데 비용액이 몇 밀리리터 있어요? 몇 밀리리터? 1리터니까 몇 밀리리터 있어요? 1000밀리리터지. 1000밀리리터. 그러면은 비용액은 전체 몇 g이에요? 1000g이지. 1000g. 왜냐면은 밀도가 1g per 밀리리터잖아요. 네? 근데 얘는 158g 있는 거잖아요. 전체 용액분의 용질의 전체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 퍼센트잖아요. 그쵸? 15점? 왜 이렇게 나오지? 이게 158이 아니라 1.58이구나. 그쵸? 네. 1.58이야. 1.58. 그러면은 10으로 나누는 거니까 0.158%. 알겠어요. 자, 숙제 다음 주 토요일에 안 해가지고요. 숙제를 좀 표시해 주세요. 114쪽부터 117쪽까지 숙제 114에서 117 수고했습니다.